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박소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한 탈북자가 대구 팔공산 동화사 대웅전 뒤편에 금괴가 묻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구 팔공산 동화사입니다. 유독 대웅전 뒤편에만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발로 바닥을 두드려보고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금괴 때문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40대 탈북자 김모 씨는 북한에 사는 자신의 양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이곳에 금괴 40kg을 묻었다며 문화재청과 동화사에 발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자 금괴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구경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금이 묻혀 있다고 해서 전라남도 목포에서 한번 와봤어요. 근데 실제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아무래도 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발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된 동화사 대웅전을 발굴하려면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동화사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펄쩍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가 북한에서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실제로 금괴를 찾아 나서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자 대구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황수영입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마다 고객 끌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무료 배송을 하는 등 할인점과 맞서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고객 끌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쿠폰제 도입 등으로 대형 마트와 할인점에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설을 맞아 선진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배, 사과, 표고버섯 등 산지에서 직접 고른 고품질 상품을 주문하면 배송비를 받지 않고 원하는 곳까지 직접 무료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대 수산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은 온누리 상품권과 희망근로 상품권, 죽도시장 사랑권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일 등 제수용품 세트를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의 설 장보기 편의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구 재래시장 주변 상가 및 도로에 설 연휴 기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홈그라운드인 대구 팬들을 위한 사인회를 가집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 오후 3시와 6시 홈그라운드인 대구에서 야구 팬들을 위한 사인회를 갖습니다. 삼성전자 디지털 프라자 경산점과 대곡점에서 열리는 이번 삼성 라이온즈 팬 사인회는 박성민, 김상수, 배영섭, 정인욱 등 젊은 선수들이 자리합니다. 박성민 선수는 시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대구 팬들의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내년 시즌에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 라이온즈 선수단은 오는 16일 1차 전지훈련지인 괌으로 출국합니다. 대구시가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형 건설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설을 앞두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형 건설공사장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장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 실태, 교통안정 시설물 적정 설치 점검, 소화장비 비치 및 화기류 취급 관리 등 사고 발생 시 수습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실태에 대해 집중 감독합니다. 또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체불 여부 등의 대책도 마련해 건설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이재욱 건설본부장은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 방문객이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지 않는 인정, 녹지 않는 추억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화천 산천어 축제 같은 페스티벌 개발이 시급합니다. 세계 4대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개막됐습니다. 산천어 축제는 개막 3일 만인 9일 30만 7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2010년 대비 40% 늘었으며 개막일인 7일에는 역대 최다인 13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축제가 끝나는 29일까지 14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산천어 축제의 효과는 화천 산골마을까지 미치고 있어 화천의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천어 축제에 대해 외신들이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데일리메일은 강원도 화천은 맨손으로 산천어를 낚아챌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아이스링크라고 극찬했으며 글로벌 통신사 펜타프레스도 산천어 축제 슬로건인 널지 않는 인정, 녹지 않는 추억과 함께 축제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반 사일런스의 주인공인 소프라노 이정아 씨를 매일신문에서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정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는 처음으로 레코딩을 하시게 된 걸, 앨범을 내시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앨범에 대한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사일런스라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클래식 하는 파트는 그동안 늘 정해진 악보에서 수백 년 전부터 작곡되어 왔던 옛날에 그 작곡된 곡을 늘 곡을 가지고 여러 성악가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체계 속에서 늘 훈련받고 또 연주를 했었는데 늘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나만의 노래 또는 그 시대의 감정과 그 시대의 상황이나 그걸 떠나서 지금 현실에 맞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감정이나 또 문화 그것이 담겨 있는 녹아나는 공감할 수 있고 또 서로 정말 좋아할 수 있는 노래 거기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어요. 늘 있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또 고정관념 또 나는 클래식의 전수자라는 어떤 그런 의무감도 있었고 그래서 늘 그걸 이렇게 뭐랄까 다른 길로 외도하는 것처럼 두려워했었어요. 두려워했었는데 몇 번 근데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그게 강하게 왔고 또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번 시도를 했었지만 곡이 또 마음에 안 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피아노 곡을 받았는데 그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매료돼서 제가 가사를 넣고 정말 며칠 만에 그 가사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뭔가 운명적인 곡이었어요. 그 곡이. 그게 사일런스입니다. 안목이란 곡인데 동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시행이 이렇게 늦게 된 거죠. 그 옛날에 그 작가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바라는 것은 항상 늦게 왔다. 그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이번에 그만큼 뭐랄까 영혼의 교감이 있었던 곡입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또 소프라노로서 또 이렇게 또 작가로서 이렇게 살아오신 삶하고 연결돼서 그런 것들이 좀 녹아 있는지요? 글쎄요. 만약에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마 이런 곡을 부를 수 없었겠죠. 또 삶의 어떤 본질도 몰랐었던 그런 소녀 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소리가 좋으니까 해라. 주위에서 그 어떤 또 그때 은사님이 넌 1세기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소리다. 이러한 그 어떤 뭐랄까 부추김이나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 허황된 그 어떤 커다란 꿈을 줬기 때문에 그때는 자신보다는 타에 의해서 이 길에 들어선 경우일 수 있죠. 사람마다 각자가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재능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정말 가고 싶고 정말 좋아하고 그때는 그 동기는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늦게 부르지만 아마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부르고 싶었던 밭의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정말 그 누구보다도 큰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그런 분으로서 또 그런 무대를 가졌었고 그에 비해서 아주 늦게 이렇게 본인의 이런 참 곡이 나오게 됐는데 어떻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방금 얼마 전에 끝났던 그 뿌리 깊은 나무 이런데 그 드라마 삽입곡으로 들어갔으면 굉장히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혹시 뭐 추진되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도 이 곡을 하면서 과연 이것을 어느 장르에 넣는 것이 맞는 것인가 창작곡에 성악의 발성을 넣어서 정통 성악 발성과 이 창작곡의 그 만남인데
과연 요즘 흔하게 말하는 파페라에 넣을 것인가? 그건 또 제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 장일범 평론가가 드라마 클래식이다 이런 장르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느낌하고 또 그런 전문가의 그 장르의 구분이 아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그런 일체감을 줬습니다. 지금 칼리오페나란 그 예명을 쓰신 것이죠. 어떠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실까요? 네. 예명의 칼리오페나는 원래는 칼리오페입니다. 칼리오페가 그 음악의 여신입니다. 그 아폴론과 결혼해서 또 많은 자녀를 놓고 또 중간에 여신들이나 또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도 인간의 그 양상을 띠고 싸우고 뭐 아주 우리 지금의 우리 뭐 도덕관이나 질서를 생각 말할 수 없이 어지러운 그런 세계인데 거기서 이 칼리오페나는 항상 칼리오페는 좀 이렇게 서로 화해도 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런 걸 보면 아주 품성은 아주 원만하지 않았겠는가 굉장히 사려 깊은 품성이었던 것 같고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웠답니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답니다. 우리 음악하는 성악하는 모든 사람들의 뭐 이상이겠죠. 이제 그런 거. 선생님께서는 그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잘하셨고 또 그러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어머님이 가장 어머님이 가장 정기 여사님이시죠. 네, 가장 그런 뭐 아티스트적인 품성을 그런 DNA를 제게 주시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근데 시대의 상황이나 그 시대 우리나라 여인네들이 다 그랬듯이 재능을 다 펼치지는 못했던 분이지만 생활 속에서 또 모든 면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재능을 갖고 계셨던 것 같고 목소리는 아마 부계 쪽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그 문학적인 거 글을 또 잘 쓰셨고 또 감성이 굉장히 그 풍부하신 그런 성품이었는데 노래는 못 하셨어요. 잘 못 하셨는데 부계 쪽에 그 아주 잘하는 그 소리는 저한테 온 것 같고 그러나 일단 다른 어떤 문화적인 것은 자랄 때부터 늘 집에 늘 문화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고 이제 그들에 의해서 보고 배우고 또 나도 모르게 조기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번에 엄마를 내시면서 정말 참 용기도 내셨을 테고 또 예전과는 다르게 또 대중에게 이렇게 모습도 그 신비감을 이렇게 다 벗어 던지고 나오시기도 했는데 혹시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네. 일단은 많은 사람이 곡을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다면 하는 그게 일단 노래 부른 사람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뭐랄까요 희망사항일 겁니다. 그리고 이 첫 곡의 그 가사 내용 자체가 그 테마가 늦은 사랑입니다. 모든 게 늦었지만 그래도 붙잡고 싶다. 이게 가사의 그 주를 이룹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더라도 항상 원하고 바라는 것은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그는 우리의 기원이고 현실은 항상 또 늦을 수도 있고 또 빠를 수도 있고 아주 미완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가 조금 중년의 문화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20대, 10대에 맞춰져 있는데 조금 더 원숙하고 조금 이제 그 삶의 깊이가 있는 그 부류들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노래가 있고 예전처럼 가사가 중시되는 그 댄스 음악보다는 멜로디가 아름답고 가사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가사 이런 노래들이 좀 양산되었으면 그래서 이 음악의 풍토도 조금 클래식은 또 클래식대로 매니아층이나 아주 소수층이 많이 좋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창작 드라마 클래식처럼 이렇게 믹스가 돼서 많은 사람이 또 좋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편중되지 않는 문화 다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선생님 이번에 그 사일런스 그 드라마 클래식을
혹시 그 앱 같은 걸로도 다운받을 수 있나요? 네, 그 지금 교보문고에 교보문고를 쳐서 들어가서 칼리오페나를 치면은 음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음반 발매 이후에 몸이 많이 편찮으시고 하셨는데 쾌차하시고 또 나아지시면 또 다시 또 저희들이 만나 뵙는 그런 영광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 음악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여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 낮 최고 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13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